제96회 전국체육대회 택견 남자부 여자부 각 체급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태백 국민체육센터에서 펼쳐지는 경기, 오늘 경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윤이고요. 오늘 경기 해설위원 오성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택견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택견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이 사실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직접 경기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전국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 스포츠가 없기 때문에요. 그 많은 분들이 관람하실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대회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시범 경기 종목으로 또 채택이 되면서 선수들도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직접 예. 관람을 하시고 또 오늘 또 시청을 하시면서 택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어요. 예. 예전에는 이게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사내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할 줄 알았던 아주 그 대표적인 스포츠인데요. 네. 현대에 와서 조금 이제 서양 스포츠에 많이 자리를 내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견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택견을 직접 목격하시면서 택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택견이 사실 쉽게 접하기는 힘든 종목이지만 생활 스포츠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이라고 하면은 뭐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건강이라든지 그 신체를 발달시키는 그런 효과도 커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택견은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 수양에도 참 도움이 되는 택견 종목이 되겠고요. 오늘 경기는 남자부 도급, 계급, 걸급, 6급, 목급으로 또 나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택견 남자 일반부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의 유인탁 선수가 아웃 19대 56으로 장현이가 볼에 직접 안쪽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진정한 소치 동계올림픽의 챔피언 김연아 선수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성내 평창 군수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 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 10강 대회에 올려놓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체육회는 이제 세계 스포츠의 리더로서 더 큰 꿈을 꿉니다. 온 국민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그 순간 대한체육회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체육회. 제96회 전국체육대회 태백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택견입니다. 첫 번째 경기로 현재 6급 박경태 선수와 이희태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국체육대회 택견을 먼저 또 소개해드리죠. 우리 고유의 맨손 무예죠. 주로 발로 차거나 다리를 걸어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이제 가격의 목적이 있지 않고 상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좀 존중의 의미가 많은 택견이 되겠죠. 맞습니다. 택견은 상대를 타격을 입혀서 그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아니고 네. 상대를 넘어뜨려서
승리를 취하면서 상대한테는 상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호혜적인 무술이죠. 네, 공격에 있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태권이 되겠습니다. 종별 체급별 개인전 맞붙기 경기로 진행이 되겠고요. 남자분은 3분 3회전, 여자분은 2분 3회전 중간 30초씩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3회전 경기로도 무승부가 될 경우에는 이제 각각 격기를 통해서 1회씩 시행을 통해서 또 승부를 겨루게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뭐 주의나 심판 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에 사실은 이제 연장전을 해서요. 네네. 연장에서도 비기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반칙이 많은 선수가 패하게 됩니다. 네. 이제 3회전으로 승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격기, 연장전 또 뭐 판정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펼쳐진 경기 6급 경기입니다. 청해 박경태 선수 울산 소속이고요. 홍해 인천 소속의 이희태 선수의 경기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2회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이희태 선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태권을 많이 수련했고 대회도 많이 참가했던 굉장히 오래된 선수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용인대에서 재학 중이고요. 상대하는 선수 바로 울산 소속의 청 박경태 선수가 되겠고요. 자, 1회전 이어서 2회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3분씩 1회전씩도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선수들이 이제 각 회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발을 통해서 이제 얼굴 부분에 목 윗부분을 가격하거나 혹은 이제 넘어뜨리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또 성공을 해야겠죠. 예. 두 선수 모두 이제 경기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서로를 견제하는 듯합니다. 네. 흔히 이제 태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태권을 봤을 땐 어떤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봐야 할까요? 일단 태권은 어떤 분들이 이제 굉장히 부드러우니까 방어적인 무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네. 이 태권은 절대적으로 공격을 유도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만 하려는 선수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상대를 다치지 않게 공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태권을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선수들 간의 간격, 또 대접, 품밟기라고도 하는데 그 기본적인 이 대접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에게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적정 거리에 자신의 몸을 대접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적극적인 공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약에 선수가 자신을 대접을 안 한다거나, 다시 말하면 상대가 공격하기 어려운 거리에 위치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벌칙을 받게 되죠. 네. 지금도 경기를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한 발을 한쪽으로 앞으로 내딛고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한 발을 꼭 상대한테 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발을 서로 교대로 내주다 보니까 품밟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이 두 선수의 특징이 움직임이 좀 적은 선수들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발을 내준 채로 자세를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정자세로 서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되면 타격발이 나와서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수들이 굼실굼실 움직여주면서 능질러 찰 수 있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이제 흔히 생각하셨을 때 태권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이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2회전 역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3회전을 준비하는 양 선수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3회전 중에서 1승을 거두게 되는 선수가 이기게 됩니다. 네. 품받기를 통해서 리듬을 맞춰가고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타격 형태의 공격, 발기술이 타격 형태의 공격이 돼서는 안 되고 밀어내는 공격이 돼야지 또 득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야만 넘어뜨릴 수가 있죠. 네. 넘어뜨려야지 또 그 회전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이상의 부분, 바로 이제 뭐 흔히 생각하셨을 때 넘어뜨리기 기술이 성공하는 부분은 씨름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태권이 발을 주로 해서 네. 상대를 넘어뜨려야 된다는 게 이제 씨름과 네. 그 차이점이 되겠죠. 네. 손질을 할 때도 제약이 있죠. 맞습니다. 이 손질은 보조적이라고 해서
발과 연계된, 즉 발과 쌍으로 이루어져서 함께 할 때만 손질이 가능합니다. 네. 손만으로는 상대를 공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손의 기술을 제한함으로써 화려한 발기술을 유도하겠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화려한 동작들, 더 멋진 동작들을 볼 수 있는 태권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그 중국 사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태권을 보고 백기신통 비각술이다. 아, 네. 예, 100가지 날라서 발차기하는 신통한 기술이다라고. 지금 네, 성공하는군요. 예, 발딱이라 그래서 네. 가장 발 중에서 무른 부분 발바닥으로 상대의 얼굴을 밀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면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울산의 박경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울산의 박경태 선수가 6급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8강전 또 정창훈 선수를 만나게 되겠군요. 예. 이희태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군 제대를 했는데 네. 제대하고 나서 옛날만큼의 어떤 경기 성적을 아직은 못 거두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빨리 그 옛날의 기량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식간의 발기술, 바로 발따귀를 통해서 이번 경기를 가져간 박경태 선수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타격보다는 이제 밀어내는 듯한 동작이 있었고 정말 빠른 공격을 볼 수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빨라서 네. 저게 타격이 아니냐, 네네. 아프지 않겠나 그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제 맞은 선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희태 선수가 얼굴을 맞았는데도 웃음을 띠면서 나간 걸 보면 네. 이게 타격이 아니고 밀어차는 공격을 받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격을 받는 선수들을 지켜봤을 때도 고개가 조금 젖혀지는 정도의 타격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어떤 상해를 받거나 아니면 뭐 고통을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린 친구들이 또 배우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생활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이 참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 태권의 발차기가 상대를 타격을 안 가하려고 하다 보면 신체 능력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 신경이라든지 그 근육의 조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태권을 배우고 다른 운동을 하게 될 경우 더 쉽게 다른 운동을 습득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체육적인 가치가 우수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넘어뜨리기 기술도 있기 때문에 신체 균형,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사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몸의 중심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태권 종목에서는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승패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어린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어린 시절에 사실은 이런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네, 사실은 인간이 중심을 잡는 건 무의식 중에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능력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 보면 오른발의 감각과 왼발의 감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왼발로 만약에 브레이크나 악셀을 밟아 보시면 그걸 금방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평소에 훈련된 발은 10배, 20배 이상의 그 섬세한 운동 신경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운동을 해주면 그 운동 신경이 골고루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거나 왼손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한쪽 발과 한쪽 손만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신체 이제 균형 발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태권은 그 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운동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좌우를 골고루 발달시켜야 되죠. 지금 상대가 오른쪽으로 그 공격을 하려고 하면 상대에 맞춰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발 쪽을 내놓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양쪽을 다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처하게 되죠. 네. 자, 두 번째 경기 1회전 경기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접을 하는 양 선수 간의 간격이 앞선 경기보다는 조금 더 좁은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대접 거리가 굉장히 짧게 주고 있죠. 네. 이런 경우 좀 앞선 경기보다 박진감 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해 봅니다. 대접 거리도 사실 너무 가깝게 붙거나 또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두 부분은 또 지양해야겠죠. 그렇죠. 네. 너무 가까우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밀 수 있는 거리가 안 생기죠. 네. 그리고 또 너무 멀다면 기술을 아예 뭐 걸 수 없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렇죠. 상대편 몸에 닿을 수는 있지만 밀 수 있는 공간 거리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심판들이 그 적정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게 심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은 조금 더 유리한 위치로 벗어나고 싶은 게 심리거든요. 네. 사실 이제 택견이라고 한다면 좀 무예에 있기 때문에 더 저는 이제 치열하고 좀 긴장된 분위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약간 축제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약간 몸짓이 춤추는 듯한 몸짓인데요. 네. 사실은 이 와중에도 선수들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체 가격 부위가 자유롭게 발부터 머리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한테 모든 신체를 다 가까이 대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겉보기에는 좀 여유로워 보이지만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순식간에 공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상대의 수를 읽어내고 자신의 수를 들키지 않고 이런 수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선수들이 그 상대의 나쁜 습성을 빨리 파악해야 되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음양이 존재하듯이 네. 그 강한 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네. 그 단점을 파고들어서 그 공격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겠죠. 자, 발교수를 한 차례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예, 겨치기를 한번 차봤습니다. 홍 네. 선수가. 청 선수도 깜짝 놀라서 오 하고 소리를 한번 질러봤습니다. 앞서도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상대를 해하거나 가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배려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태견이 이제 상대를 그 배려하면서 승리를 거머쥐는 그래서 상대로부터 진정한 승복을 받아내는 그런 훌륭한 무술이죠. 네. 1회전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0초 이후 휴식 시간 이후에 2회전을 맞이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공격을 하면서 하지만 또 상대를 해하지 않게 공격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를 해하지 않고 또 공격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수련이 어느 정도 그렇게 수련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수련이 어느 정도 안 된 친구들은 나와서 자기 의욕에 앞서서 상대를 타격으로 공격하는 것이 흔하게 발생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평소에 하루에도 이제 보통 몇백 번에서 몇천 번을 발차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는 발차기가 이제 습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서도 그것이 그대로 발현되는. 예, 지금 이제 딴죽이라 그래서 네. 다리를 공격해서 먼저 상대 무게 중심을 흐트러 놓는 거죠. 네. 그래서 흐트러진 상태에서 다음 후속 공격이 들어간다면 쉽게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딴죽을 걸다 우리가 흔히 또 사용하는 표현인데 택견에서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딴죽을 건다 그러면 상대편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저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발 움직임을 저지하고 공격을 저지하고 또는 내가 그 사람의 중심의 이동을 저지하는 상호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를 보더라도 이 택견이 참 우리 문화 기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무예들이 각국마다 그 민속 문화하고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네.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우리 민속 문화하고 비슷한 무예가 바로 택견인 거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외래 무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질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놀이하고 조금 이질적이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전통이 아니라고 보시면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넘어뜨리기 시도하는데요. 가져가는군요. 예. 네, 청에서 2회전을 가져갑니다. 자, 넘어뜨리기 기술을 통해서 2회전을 가져갔습니다. 자, 홍 선수는 또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떼밀기라 그래서 네. 손으로 이제 밀어서 반격을 해서 상대를 넘어뜨렸습니다. 네. 앞서 기술 장면을 볼 수 있듯이 역시 손을 쓸 경우에는 발기술과 함께 그렇죠. 동시에 사용을 발기술과 해야죠. 연계되거나 네. 아니면 상대의 공격을 받아칠 경우에는 네, 앞선 장면인데요. 예, 대적거리가 예, 짧은- 그렇죠. 덧거리라 그래서 네, 그 오른발로 상대의 오금이나 발을 종아리를 걸어 당기면서 네. 손은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퀴 돌리듯이 하체는 반대쪽으로, 상체는 반대쪽으로 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기술 만들어냈고 결국 홍 선수가 이제 손을 바닥에 짚었기 때문에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3회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각 회전은 3분씩 진행됩니다. 네, 예. 머리를 노려봤죠? 발따기를 시도해봤습니다. 네. 지금 마치 뭐 풍차가 돌아가듯이 크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발따기 기술. 요걸 조금 더 선수가 힘이 안 들어갔었으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됐을 텐데 네, 선수들이 조금 의욕이 앞서서 힘을 주게 되면 이 신체 근육에 반대되는 근육이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동근과 기랑근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동작이 느려집니다. 네. 힘도 약해지고. 오히려 힘을 주게 된다면 본인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더 해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무술의 공통적인 이제 철칙이 몸에 힘을 빼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힘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동근에는 힘을 주고 그거를 반대하는 대항근이나 기랑근에는 힘을 빼라는 의미죠. 네. 자,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실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평소에 운동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되면 또 그게 안 됩니다. 네. 연습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실전에서. 긴장이 되면 이제 좀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기술 시도 만들어가는군요. 예, 이번에 이제 서로 이제 공격을 주고받는 와중에 떼밀기로 마무리를 한 경우죠. 네. 자, 3회전 마저 청이 가져가면서 승리를 챙깁니다.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는군요. 자,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참 인상적이에요. 모든 맞습니다. 경기를 지켜봤을 때 사실 무예 경기 이런 뭐 격투기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상대한테 배려를 받으면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네. 매 경기를 봤을 때 경기에 패한 선수도 경기에 이긴 선수도 서로 웃으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 맞습니다. 네. 이런 그 철학이 이런 습관이 일상생활에도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그 기분 좋은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뭐 택견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선수들끼리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뭐 심판진, 코칭 스태프끼리 인사를 서로 나누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절로 예절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행동이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교육이 사실은 너무 머리로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네.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이런 실천 철학을 통해서 그런 예절도 익히고 사회의 경쟁 원리도 배우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체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정신 수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이성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교육도 중요할 텐데요. 택견을 통해서 그 양쪽 모든 측면을 다 고루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엔 여자 선수들 경기가 나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계급 경기죠. 여자부 계급 이지수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1회전 시작합니다. 예, 지금 청행 이지수 선수는 지금 현재 여자 천하 명인이죠. 네. 예, 9월 19일 김포에서 벌어졌던 여자 최고수전에서 최고수의 타이틀을 거머쥔 선수입니다. 네. 국내 최고수
타이틀을 가져가고 있는 청의 이지수 선수 그리고 홍의 서울 대표 김정현 선수입니다. 여자부 경기는 각 회전마다 2분씩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우리 태견이 사실은 그 뭐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유연성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 유연성이 보다 좋은 여학생들 또는 여자분들이 좀 더 태견의 모습이 좀 더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또 감추고 있는 태견. 그렇죠. 네. 부드러움을 여자부 경기에서 더 쉽게 그리고 더 잘 목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가로지르기로 한번 공격해봤는데요. 이지수 선수가 공격 먼저 나서봤고요. 김정현 선수는 앞발을 툭툭 건드려주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선수니까요. 네. 실력이 무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 선수. 순식간에 머리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이지수 선수는 표정 변화도 거의 없네요. 예, 맞습니다. 품바퀴. 예, 대전. 휘차기로 한번 발바닥으로 상대 얼굴을 한번 밀어봤는데요. 네. 순식간에 휘차기 동작이 이지수 선수의 휘차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렇게 또 리듬을 타보죠. 1회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초, 2초, 1초. 1회전이 마무리됩니다. 1회전은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0초 휴식 시간 이후에 2회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자, 계급 이지수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1회전 경기를 봤는데요. 이지수 선수 뭐 순식간에 공격을 진행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예, 여자 선수라고는 조금 이제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네. 굉장히 빠르고 강한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네. 앞서 또 이제 또 오성근 해설위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체급에 상관없이도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이제 연습할 때라든지 아니면 무체급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최고 수전이라든지 네. 천하 명인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체급에 상관없이 서로 그 겨룹니다. 네. 그래서 최고수를 뽑게 되죠. 대한민국 태권 최고수라고 한다면 체급에 상관없는 정말 말 그대로 최고수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여자부 최고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지수 선수가 청이고요. 서울 대표 김정현 선수가 홍입니다. 예, 홍 선수가 견제 목적의 수만 계속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가 주의를 받습니다. 주의도 무승부로 경기가 진행될 경우에는 승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지금 또다시 소극적인 경기를 펼치게 되면 이제 격기를 받게 되겠죠. 네. 다시 한번 그쵸. 경기장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김정현 선수에게 또 주의가 주어지는군요. 예, 이제 상대 몸을 잡지 말라고 상대 공격을 방어하면서 잡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안쪽으로 넘어뜨립니다. 예, 이지수 선수한테 저렇게 어설픈 발질을 하게 되면 곤란하죠. 네. 지금 상대가 찬 발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면서도 상대에 따라서 항상 다른 양태로 벌어지는 응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대가 발기술을 했을 때 잡았을 경우에 이제 축발이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디딤발을 공격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경우죠. 다시 보시죠. 여기서 잡혔어요. 그렇죠. 그렇죠. 덜미로는 상체를 기울이고 그리고 디딤발을 살짝 밀어줌으로써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네. 덜미를 잡고 기울이고 넘어뜨렸던 이지수 선수였고요. 이제 넘어뜨린 동작에서 덜미를 잡고 이제 균형을 잃게 만드는 동작도 되겠지만 넘어졌을 때 이제 받쳐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상대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네. 이제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홍의 김정현 선수가 글쎄 부상을 입었군요. 예. 네. 디딤발을 공격당할 때 네네. 이제 본인이 예기치 않았던 방향으로 예기치 않았던 힘이 가격될 경우에 네. 간혹 저런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제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정현 선수가 경기를 계속해서 치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지금 그 표정으로 봐서는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무릎 쪽을 바깥쪽에서 밀려지면서 이제 무릎 쪽에 상해를 지금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타박상을 입었나요? 일단 김정현 선수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뭐 경기를 만약에 이제 3회전까지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이제 전적이 있으니까요. 네, 1대 0으로 이지수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이지수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만약 김정현 선수가 경기를 펼칠 수 없다면 4강에 진출할 수 있겠고요. 아, 김정현 선수가 눈물을 보이네요. 조금 네. 좀 불행하게도 이게 무릎 쪽이 아니고 무릎보다 조금 아래쪽 종아리 쪽에 가격을 당했으면 네, 여기는 굉장히 근육이나 이런 것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관절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꺾일 그렇죠. 염려도 없고요. 네, 그래서 조금 운이 없는 부위를 가격당한 것 같습니다. 네, 무릎을 가격당하게 되면 이제 약간의 힘으로도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순간적인 통증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일단 김정현 선수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지수 선수의 기술을 통해서 또 얼마나 이지수 선수가 최강자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력을 또 가다듬었고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여유 있게 또 2회전을 가져왔던 이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경기장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워요. 맞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도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도 즐겁게 경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지금 김정현 선수가 주변의 만류에도 경기를 좀 치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무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선수가 경기를 당장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일단 김정현 선수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고요. 심판 판정이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 선수를 불러 세우죠. 김정현 선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이지수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김정현 선수 전국체육대회 이번 또 대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참 아쉽네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이지수 선수가 또 승리를 하면서 지난 최강자전과 마찬가지로 또 우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태권은 또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더 많은 저변 확대와 그리고 많은 이제 보급을 통해서 정식 종목으로 또 나아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유일한 전통 무예고요. 네, 우리가 지켜가야 할 유산이면서도 세계가 인정한 무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죠. 예, 전 세계에서 무술은 유일하죠. 유일하죠. 네. 흔히들 더 많이 보급이 돼 있고 많이 알고 계신 다른 무술 예를 들면 뭐 아시아 쪽에서는 뭐 일본의 가라데라든가 그렇죠. 뭐 중국에는 쿵푸나 우슈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저희 이번 전국 체육 대회에도 우슈 쿵푸 산타 같은 경우에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 무예가 우리의 전국체전에서 시범 종목이라는 건 조금 저희가 좀 더 숙고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시범 종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태권인데 시범 종목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의아한 상황이 되겠고 앞으로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더 많은 보고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세계인들에게 우리 좋은 문화 유산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경기를 보시면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용어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부분이 많아요. 순 맞습니다. 우리말로 다 돼 있거든요. 예. 네. 앞서 뺨따귀 기술이라든가, 그렇죠. 네, 뭐 가로지르기, 가로지르기, 네, 딴주, 딴죽거리, 그렇죠. 네, 낚시거리 네.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고 누구나 들으면 아 그런 기술이구나라고 하실 정도로 네. 용어만 들어도 아 어떤 기술이겠다, 어떤 동작이 나오겠다 하는 걸 예상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점이거든요. 네, 남의 나라 말로 배우면 그만큼 늦게 이해가 되고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학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 되어 있는 책을 볼 때와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볼 때는 그 속도라든지 이해의 깊이라든지 그 차이가 있거든요. 네, 우리말로 우리의 스포츠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남자부 경기 예. 또 3회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가장 낮은 체급의 도급 56kg 이하급에서 네, 그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청의 이상호 선수, 홍해는 대전의 유재환 선수군요. 예. 네, 이상호 선수와 유재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청 선수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아주 베테랑 선수죠. 네, 반면에 이제 대전 선수는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대전의 유재환 선수는 아.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나이가 어려 보여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찬 발을 잡혀서 넘어지면서 패하게 됐죠. 이상호가 1회전을 가져갑니다.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재환 선수 입장에서는 도전자 입장으로 나서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너무 상대에 대해서 익히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연습한 것조차도 잘 발휘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 일반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승리보다는 홍 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네, 유재환 선수가 이상호 선수에게 한 수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유재환 선수 계속해서 수련을 하고 연습을 해 나간다면 또 이상호 선수와 대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길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2회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재환입니다. 그렇죠. 주의가 좋아지는군요. 도복을 붙잡고 경기를 펼치면 안 그렇죠. 되죠. 예, 네. 손으로 붙잡는 것은, 특히 옷을 잡는 것은 반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한눈에 보기도 이상호 선수가 굉장히 좀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신체적 길이라든지 야, 중심을 무너뜨리죠. 그렇죠. 덜미를 잡아서 상대편의 회목을 받쳐서 네. 디딤발을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중심을 빼앗는 아주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2회전도 가져가는 이상호 선수입니다. 1회전에 이어서 2회전까지 승리를 가져가는 이상호 선수, 유재환 선수. 네, 오늘 비록 이제 짧은 시간 경기를 펼치면서 패하긴 했지만 이상호 선수에게 많은 걸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제 다시 의지를 불태워서 다음 경기를 대비하겠죠. 네. 6개월 후 내년에 어떤 선수로 성장할지는 저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어린 선수일 경우에는 뭐 하루하루 성장세가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친구들은 겨울 방학이 지나면 뭐 거의 20cm가 자라는 친구들도 있지 네. 않습니까? 체급이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네. 저희가 체급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도, 개, 걸, 윷, 모로 나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체급으로는 도급이 56kg 이하 체급이 되겠고요. 개급이 56에서 65, 걸급이 65에서 74, 육급이 74에서 83, 고급이 83kg 이상. 바로 이제 남자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경기에서는 이 5개 체급 경기와
체급 상관없이 하는 또 경기를 같이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르신들이 스포츠에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딱 봐도 네. 그 순서를 아실 수 있는 정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서양 체급 경기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네. 단어를 들었을 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 소외계층한테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다른 네. 스포츠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이제 태권은 누구나 처음 들으셔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용어로 되어 있다는 게 또 태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소외계층의 장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그리고 뭐 장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태권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맞습니다. 뭐 장비도 필요 없고요. 네. 장소도 제한이 없고요. 네. 뭐 풀밭에서 하셔도 되고 네. 어느 곳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그 방 안에서도 태권 경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이게 가만히 한두 장 정도의 그 지금 현재 경기장의 주황색 부분 정도면 충분히 겨루기를 할 수 있는 정도. 네. 그게 바로 근접해서 상대한테 나의 몸을 대접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요. 도망 다니는 그런 경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좁은 지역에서 좁은 그 방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스포츠죠. 네.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죠. 네. 어느 상황에서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경기를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제 96회 전국 체육대회 시범 종목으로 펼쳐지는 태권입니다. 1회전 시작합니다. 두 선수가 체격 조건이 비슷합니다. 네. 키도 비슷하고 다리 길이나 얼굴 크기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네. 많은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제 실력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다리를 툭툭 건드려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수 한 수를 던질 때마다 선수들이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생각 없이 받아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네. 아, 지금 이제 받아치기 전에 그 심판이 멈춰를 선언했습니다. 네. 경기장 바깥으로 또 크게 벗어난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멈춰가 선언이 됐고요. 대접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아, 지금 멈춰 다시 선언됐어요. 예, 상대가 자꾸 목 부위를 상대를 불필요한 가격을 가하고 있었죠. 네. 아, 격기가 주어지는군요. 예. 네. 이제 홍 선수는 방어만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격기가 주어졌고요. 홍 선수는 방어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의 공격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 중심이 무너질 듯 하다가 안정된 자세로 돌아왔죠. 네. 자, 경기가 중단된 상태가 아니었고요. 자, 앞발 상대 중심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예, 낚시거리를 시도해봤지만 상체를 놓치는 바람에 유효한 공격이 안 됐죠. 순식간에 다리가 한 번 올라가는 동작에서도 여러 번의 공격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이 이게 비각술이라는 게 몸 전체가 나르는 것도 있지만요. 네. 발이 제비처럼 날아다닌다는 뜻도 있거든요. 네. 어느 각도에서 어떤 공격이 나올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연성이 있는 선수들은 더더욱 예, 지금 네. 발바닥으로 상대 얼굴을 가격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발따기 공격이 성공인 거죠. 발따기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지금 홍 선수는 휘슬이 울려서 자신이 좀 멈칫했다 이런 어필을 해봤었는데요. 네, 이 겨루기에서 힙슬이 울려도 울린다 치더라도 네. 끝까지 상대를 주시해야 되죠.
네. 그게 이제 무술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휘슬이 울림과 동시에 거의 그렇죠. 공격이 만들어졌어요. 휩쓸이 울려도 심판이 멈춰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심판의 멈춰 선언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1회전을 청 선수가 가져갔고요. 양 선수 2회전을 맞이하겠습니다. 대접을 하고 있죠. 자, 끊임없이 견제가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죠. 왼발 오른발 상체 번갈라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겠죠. 네. 그걸 감당할 만큼 신경계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홍 선수에게 다시 한번 주의가 주어졌고요. 점점 불리해지는군요. 이 회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 3분씩 경기. 홍 선수는 지금 청 선수의 공격을 받아쳐서 승리를 거머쥐려는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에 반해서 청 선수는 조금 공략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왼쪽 자세를 끊임없이 바꾸면서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는군요. 그렇죠. 예, 대접 과정에서의 품밟기를 통해서 자세가 또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발을 약간만 움직여도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다시 주의가 주어집니다. 예. 격기가 홍 선수한테 다시 주어졌습니다. 네, 격기가 주어집니다. 예, 이번엔 청 선수가 어떤 공격을 할지. 앞서 격기를 통해서는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었는데요. 예. 네, 멈춰 선언됩니다. 방어를 잘 해냈군요. 지금 홍 선수는 좀 글쎄요,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홍 선수가 굉장히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좀 본인이 조금 적극적으로 상대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면서 공격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얼굴 노려봤지만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이회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20초 가량 시간이 남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홍 선수는 지금 소극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네, 저렇게 갑자기 공격하게 되면 의욕이 앞서서 타격발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자, 이번에도 발에 의한 발기소 공격이 있었고요. 멈춰가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2회전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청 선수 입장에선 두 번의 격기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확실한 거리 작전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격이 무효할 것을 대비해서 상대 반응을 예측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덧붙임으로써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 선수 성향으로 봐서 격기를 또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되받아치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홍 선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서 주의 또는 격기까지 또 주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앞서 두 번의 또 격기가 주어졌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마지막 3회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홍 선수도 승리하기 위해선 좀 전과는 다른 자세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전도 이제
청 선수가 가져갔고 그리고 2회전 여러 가지 뭐 주의라든가 격기를 통해서도 판정 승부에서도 조금 불리해진 홍입니다. 이렇게 힘이 비슷하고 체격 조건이 비슷한 선수들이 바로 거리 기술을 들어가면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상대도 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상대의 중심을 흩뜨리는 그런 공략을 한 후에 본인이 회심의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되치게 당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이게 일단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발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은 외발로 서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반격이 어려운 자세를 취하면서 보통 선수들은 공략에 들어가죠. 외발로 서 있는 상태는 굉장히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공격을 받는다면 막히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발을 노려보죠. 마지막 3회전 약 절반가량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멈춰. 이번엔 양 선수 모두에게 조금씩 더 주의가 주어지는군요.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시범 경기 종목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택견입니다. 저거는 반칙이죠. 네. 그 하체를 공격한 발을 손으로 잡아 올리는 건 반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허리 이상의 신체 부위를 발로 찬 경우에만 그 발을 잡아서 넘길 수가 있죠. 네. 한마디로 다리를 이제 들어 올려서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다른 레슬링 종목이나 뭐 그런 거하고 구별이 안 가는 거죠. 네. 예. 나원트릭 시도하죠. 안락거리 떼밀기를 해봤습니다. 네. 앞서가는 상황에서도 청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군요. 예. 다시 지금 한번 네. 홍 선수가 회목치기를 들어온 걸 받아쳐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린 경우죠. 지금 네. 같은 경우가 이제 홍 선수가 회목치기 위해서 한 발을 들어 올렸죠. 외발이 된 선수를 상대가 넘어지기 쉬운 방향 쪽으로 힘을 가하면서 쉽게 상대를 넘어뜨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대의 흐트러진 중심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청 선수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네. 선수들이 상대가 이게 발을 이렇게 두 발로 서게 되면 항상 두 발 사이를 이어주는 그 선이 있죠. 네. 그 선은 이제 장축이라 그러는데요. 이쪽으로의 힘을 가하는 건 굉장히 그 조금 어리석은 짓이죠. 네. 오히려 그것과 수직 방향이 되는 쪽으로 힘을 가했을 때 좀 더 상대의 중심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은 연습할 때 상대의 발이 위치한 방향과 수직되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쪽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중심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되겠고요. 화려한 기술을 한 차례 또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로 미는 것보다는 옆으로 밀거나 당기는 것이 유효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선수들이 앞뒤로 발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이제 남자부 경기가 다시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96회 전국 체육대회 시범 경기 종목으로 함께하고 계신 택견이 되겠고요. 예. 전남의 서승용 선수가 청이고요. 네. 경기의 허인호 선수가 홍입니다. 네. 서승용 선수와 허인호 선수 간의 경기입니다. 지금 청 선수는 그 독도 명인이라 그래서 독도에서 택견 명인전이 펼쳐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명인의 귀를 가져간 선수죠. 서승용 선수가 예, 명인의 네. 그때 당시 독도 천하 명인. 독도 천하 명인의 또 자리에 오른 서승용 선수 청.
선수이고요. 홍해 허인호 선수입니다. 예, 홍해 허인호 선수는 그 경기 본부에서 수련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도 그 청 선수에 비해서는 그 승전은 조금 못 미치지만 많은 경험과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태권 남자부 걸급 서승용, 청해 서승용과 홍해 허인호 선수 간의 경기입니다. 예. 걸렸어요. 예. 넘어뜨리는군요. 허인호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예. 서승용 선수가 낚시거리 덜미 잡고 낚시거리를 해서 넘기려고 했는데 네. 허인호 선수가 힘이 좀 셌습니다. 아, 네. 저렇게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선수를 바로 낚시 걸어서 넘어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상대의 중심을 어느 정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무너진 방향 쪽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이제 홍 선수가 굉장히 안정되게 서 있는데 네. 조금 무리하게 또 방어를 청 선수가 잘 했는데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자, 서승용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글쎄 성급한 공격이 오히려 화가 됐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좀 허인호 선수를 그 무겁게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양발이 모두 이제 땅에 닿아 있는 상황에서 넘어뜨리기를 시도해 봤었고요. 서승용 선수의 공격이 막히면서 오히려 또 1회전을 내주었습니다. 자, 3분씩 펼쳐지는 경기 1회전은 허인호 선수의 몫이었고요. 2회전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 전 항상 이 양팔을 벌리고 경기를 시작하는군요. 예, 우리 전통 태권이 옛날에 이제 심판 없이 경기가 진행될 때 네. 섰거라 섰다 이런 구령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한 선수가 청 선수가 도전자니까 홍 선수한테 섰거라 그러면 홍 선수가 와서 섰다 그러면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양손을 벌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손보다는 발로 공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경기 시작에도 의미가 담겨 있고요. 앞서 1회전을 가져간 허인호. 그렇죠. 저렇게 착실히 상대의 다시 예. 한번 허인호입니다. 예, 들어오는 청 선수의 앞발을 살짝 당기면서 밀어주니까 바로 상대의 중심을 흐트러뜨릴 수 있었죠. 네. 서승용 선수로서는 굉장히 아쉬울 텐데 그렇죠. 패한 선수가 오히려 표정이 더 밝아요. 웃으면서 또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가 저렇게 품밟기가 굉장히 그렇죠. 저렇게 내려오는 다리를 땅에 못 딛게 살짝 침으로써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네. 대자로 넘어지는 모습에서도 글쎄 약간 당했다 하는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남자부 경기가 계속해서 또 펼쳐지겠습니다. 예, 부산의 서정민 선수 네. 그리고 충남의 유한웅 선수. 서정민 선수가 홍해에 나서게 되겠고요. 청해는 전라남도 이태훈 선수가 이태훈 출전하는군요. 네. 홍해 서정민과 청해 이태훈 선수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1회전입니다. 예, 홍해 서정민 선수도 굉장히 많은 전적을 갖고 있는 정상급 선수죠. 네. 최고수도 거머졌었고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는 선수입니다. 네. 홍해 부산의 서정민, 청해 전남의 이태훈 선수입니다. U급 경기 바로 74kg에서 83kg 체급 6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서정민 선수가 신체적인 특징이 네. 같은 키에 비해서 하체가 긴 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또 중심도 굉장히 안정된 선수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지 우리 이태훈 선수가 어떻게 공략할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정상급 경력. 선수를 만나서 자, 서정민 선수가 현재까지 경기를 펼치는 모습에서는 웬만큼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질 않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안정되고 실력을 고루 갖췄기 때문에 순식간에 한번 뒷목을 잡아봤고요. 그렇죠. 이태훈 선수가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파고 들어올 겁니다. 네, 긴장감이 여기까지 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태훈과 서정민의 대결. 1회전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태훈 선수가 계속해서 앞발을 툭툭 건드려 보고 있는데요. 경기가 멈췄죠? 다시 진행됩니다. 서정민 선수가 어떠한 공격에도 반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태훈 선수가 쉽사리 공격을 하지 못할 겁니다. 네. 자, 현재까지는 서정민 선수를 공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발이 잡혔고요.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리가 잡혔을 때도 그 엉덩관절에 유연성이 있는 선수들이 네, 방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엉덩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리가 잘 안 벌어지는 사람들은 쉽게 중심을 잃게 되죠. 네. 살짝만 다리를 들어 올려도 디딤발이 딸려오기 때문에요.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폭의 차이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유연성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1회전이 마무리됩니다. 1회전은 승부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풀고 이제 워밍업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다리가 정말 쫙쫙 찢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만 상해도 덜 입고, 그리고 발을 잡혔을 때 중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회전 서정민 선수와 이태훈 선수 간의 대결. 1회전은 승부가 나지 않았고요. 이제 30초의 휴식 시간 이후에 2회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태훈 선수는 이제 경험이 많은 서정민 선수를 상대로 하면서 도전자 입장에 어떻게 보면 나서고 있고요. 그렇죠. 이럴 때 획기적인 전략으로 승리를 거머쥔다면 선수로서는 굉장한 발전을 갖는 계기가 되죠. 네. 또 이번 대회에서의 자신감도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회전 시작합니다. 이 대회를 치르는 3분이 아마 훈련하는 석 달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중심 무너뜨리죠. 끝까지 따라가 보는데요. 거의 땅을 짚을 뻔했는데요. 네. 예, 중심이 좋습니다. 이태훈 선수도. 이태훈 선수가 멀리 이제 피해하면서 웃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격기가 주어지는군요. 예. 네. 지금 아마 청 선수가 멀리 도망가면서 그 공격을 회피했기 때문에, 네, 예. 놓치지 않는군요. 그렇죠. 바로 덧거리로 들어가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격기 기회가 주어지자 서정민이 바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 공격도 정광석화 같은 공격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정상급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이제 특징이 네, 이런 격기 기회가 오면 그 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빠르고, 그리고 만약 저기서 상대편이 방어할 경우에 다음 후속 작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네. 서정민 선수도 사실 이제 중심을 우직하게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앞서 이제 격기를 얻는 과정에서도 순식간에 공격에 나서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쫓아가면서 솟구쳐서 찬 것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를 회피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격기가 주어졌고요. 2회전을 가져간 서정민 선수 이제 3회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이태훈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번 회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서정민 선수는 좀 더 여유롭게 자기 실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네. 순식간에 다리가 올라갑니다. 겹차기, 회차기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으로 서정민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겨치기로 상대의 얼굴을 밀어찼죠. 자, 이번 겨치기도 이태훈 선수 입장에서는 사각에서 공격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둘러치고 겹치고 이렇게 두름치기라 그러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시야각에서 사실은 좀 인식이 잘 안 되는 각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 앞에서 날아오는 빠른 발보다 더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태훈 선수가 당했다 하는 듯한 표정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태훈 선수가 지금 인정을 한 거죠. 패를. 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발에 주목하고 아래쪽을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오는 공격을 받아치기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훈 선수가 그 좀 더 몸이 경직돼 있었습니다. 네, 그 3회전 상황에 지금 몰려 있었고요. 마지막 기회였죠. 그렇죠. 이렇게 네.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의 공격의 반응도 느려지거나 그 유효하지 않은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네. 자, 강원도에서 펼쳐지는 제96회 전국 체육대회입니다. 자원봉사자 분들께서도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번 대회가 1996년 제77회 대회 이후에는 강원도에서 19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강원 도민들께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전국체전이군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맞이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전국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2018년에 또 펼쳐지게 될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그 흥행을 또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서정민 선수와 이태훈 선수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목급의 최동찬 선수와 이대용 선수의 경기로 보이죠? 네. 지금 정보홍의 1회전 경기 시작하는데 가로지르기로 가로지르기로 1회전을 가져가는군요. 예, 가로지르기로 바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청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청 선수도 경험이 좀 있는 선수인데요. 네. 초반에 바로 허를 찔려서 젊은 패기의 가로지르기가 한 회전을 또 챙기는데 큰 몫을 했군요. 양 선수의 경기는 2회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한 회전을 내줬을 경우에는 좀 어떤 자세로 나서야 할까요?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급해지죠. 네. 다급한 마음을 좀 가다듬을 그렇죠. 필요가 예.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그렇죠. 디딤발을 상대의 공격 가는 거리에 무방비로 내주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앞서게 된다면 쉽게 또 경기를 내줄 수가 있겠군요. 네, 이렇게 경기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체급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공격에 나서는 예, 놓치지 않았어요. 뒷회목을 발목을 안짱거리로 당겨 올리면서 네, 이제 손은 빗장 붙이기를 한 경우죠. 제96회 전국 체육대회 시범 경기 종목으로 함께하신 태권 경기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남자부 경기부터 여자부 경기까지 뭐 도급부터 모급까지 다양한 체급, 다양한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께서는 태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생활체육으로서의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재미있는 우리 스포츠가 있었나 하고 좀 놀라신 분도 계셨을 거고요. 네. 태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무예지만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이번 대회에서는 시범 경기 종목으로 함께했지만 다음 대회부터는 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도 오늘 경기 또 중계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오성근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김영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